드라마를 원체 안 좋아해가지고 좀 부정적인 측면으로 많이 리뷰를 할 것 같고, 저는 좀 변호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도 나아진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에브리마인드의 스나란 여름밤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브리마인드 운영팀 박진희입니다. 요새 굉장히 제가 재밌게 보고 있는 드라마가 있어요. 사이코지만 괜찮아라는 드라마인데요. 심리상담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로서 이 드라마를 어떻게 봤는지 한번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작품이 정신병리에 대한 편견을 혁신적으로 깼다, 이런 작품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굉장히 대중성 있는 드라마 치고 정신병리나 정신병동을 다루는 데 있어서 약간은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쉬운 점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는 대표님이 싸벤을 영업해가지고 보기 시작한 사람인데요. 한국 드라마를 원체 안 좋아해가지고 좀 부정적인 측면으로 많이 리뷰를 할 것 같고, 저는 좀 변호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도 나아진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둘이 오늘 사이코지만 괜찮아를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쉬웠던 점은 여기에 등장하는 괜찮은 정신병원 원장이 오지환이라는 원장이 있어요. 근데 늘 우리 왜 한국 드라마에서는 조금 나이 든 정신병원 원장은 엄청 자애롭고 약간 독특하고 절대 이런 사람 볼 수 없는, 현실에 없는, 만약에 젊은 원장이에요. 젊은 원장은 완전 또라이. 역시나 여기에서도 너무나도 자애롭고 약간은 엉뚱한 그런 원장 캐릭터로 오지환 원장이 그려졌어요. 그래서 좀 아쉽네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 드라마 작가들한테 불만이 많을 것 같아요. 늘 자기들이 하는 일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어떤 아주 현인이거나 아니면 아주 이상한 사람이거나 막 그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좀 어떨까 되게 궁금했어요. 그리고 저는 또 아쉬웠던 게 여기가 정신병동이라는 세팅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는 주인공인 김수현처럼 강태처럼 보호사도 있고 정신건강복지사도 있고 정신건강 간호사도 있고 정신과 의사도 있는데 정신건강 간호사 중에 주리가 간호사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신건강 간호사들이 정확히 어떤 업무를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지지 않은 게 되게 아쉬웠어요. 그리고 저 진짜 이거는 좀 화나는 건데 우리 상담 선생님과 내담자가 연애를 하거나 이런 일 있나요? 없나요? 없죠. 있으면 안 되죠. 네, 있으면 안 되고 그 사람이 영구 제명되어야 돼요. 근데 이 드라마에서 김수현이 환자를 갖다가 안아주거나 좋아하면 먹는 모습도 이뻐 보이는 거예요. 이런 부적절한 워딩을 썼거든요. 저는 그게 되게 불편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분의 병리적인 문제를 좀 해결을 하고자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이 김수현이 한 말에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은 여보. 근데 이거 진짜 위험하거든요. 정신병동에서 일하는 보호사분들도 사실 치료진의 한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애를 하거나 환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아쉬웠던 게 제가 심리상담센터에서 근무를 해서 그런지 정신병동에서 일하는 다른 정신건강 전문가들 중에 한 파트인 임상심리 전문가나 아니면 상담심리사가 안 나온 게 조금 아쉬웠어요.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사실 여기서는 외부 작가나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프로그램을 한다는 설정인데 사실 그 병동 안에서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정말 큰 사람들이 임상심리 전문가들 혹은 개인 상담을 진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상담심리사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조금 스치듯이라도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조금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전 직장이 한국장애인개발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화가 날 수도 있는데 저는 왜 드라마에서 장애가 특별하고 사유가 있어야 되는지 이게 늘 좀 불만이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이 드라마에서도 이 전형적인 한국 드라마의 관습을 따라 하더라고요. 보면은 드라마에서 자폐인은 왜 늘 고기능 자폐인이에요? 그냥 자폐인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상태가 그림을 엄청 잘 그리고 기억력이 엄청 좋아요. 그 자폐 중에서도 어떤 굉장히 특수한 능력, 특별한 능력이 있는 분들을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분이 드라마의 캐릭터로 나올 때는 늘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만 나와서 어떤 분들은 자폐가 있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서번트 증후군이 있다고 착각할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거 절대 아닙니다. 음. 네. 그리고 저는 조금 이게 걱정이 됐던 부분이 있는데, 여기 드라마에서 괜찮은 병원 원장인 오지영 원장이 트라우마 치료법으로 트라우마 마주하기라는 이런 방법을 쓰는데요. 트라우마를 물론 치료를 할 때 어느 정도 그 과거의 기억이나 뭐 혹은 자기에게 외상이 됐던 자극에 노출을 하는 게 트라우마의 치료의 일부이기는 한데요. 이거는 충분히 준비가 된 상태에서 전문가와 함께 마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건 아무래도 드라마다 보니까 좀 더 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트라우마를 마주해야 된다라고 아주 간략하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주인공인 강태와 문영도 본인의 트라우마를 굉장히 회피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트라우마가 있을 때는 그 기억이나 이런 것들을 회피하려는 게 너무나 당연한 방어 기제이고 또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전문가와 함께 안전하게 마주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 이 드라마를 보면서 내가 트라우마가 있는데 나도 무조건 트라우마를 마주해야 되는 건 아닐까? 내가 지금 회피만 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한번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앞에서는 저희가 사이코지만 괜찮아의 아쉬운 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아쉬운 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신병리나 어떤 소수자성을 다루는 데 있어서 조금은 나아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 아주 조금이지만. 그래서 그 조금 진일보한 면들을 바라봐 주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좀 좋았던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첫 번째로 일단 정상, 비정상이라는 이분법을 지우려고 작가나 제작진들이 노력한 점들이 좀 보였어요. 기획 의도에서도 다수가 정상이 되는 건 폭력이 아닐까라고 얘기를 한 부분들이 있었고 또 여기 드라마를 보시면은 국회의원 아들이 조증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누가 그런 거예요. 야, 씨. 국회의원 아들이 좋지. 근데 여기서 한 등장인물이 수간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은 감기 안 걸리니? 아픈데 누가들이 무슨 상관이고 환자를 그딴 선입견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전에 한국 드라마에서 보지 못했던 되게 신선했던 대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정신병원 입원하신 분 중에서 이렇게 막 정신없게 막 의사가 얼굴에 페인트 붓고 막 이렇게 도망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깔깔 웃으면서 세상에는 환자복을 안 입은 환자들이 훨씬 더 많은 법이지. 이 부분 좀 좋다. 네. 그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비춰줄 때도 막 늘 너무나 드라마틱하고 과장된 모습으로만 비춰주는 건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뭐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은 그냥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 것도 좀 좋았던 것 같아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는데 그 정신병동에 입원한 사람들도 뭐 환자 1, 환자 2 이런 게 아니라 다 이름과 캐릭터가 있고 뒤에 더 백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캐릭터들이더라고요. 물론 진단명이 무슨 진단명을 받아서 입원했는지도 나와 있고 그런 면들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진단명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드라마 내에서 조연으로라도 나왔던 적들이 사실 아주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들도 되게 좋았고요.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이제 상태가 강태의 형으로 나오는데 물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늘 고기능이고 서머트 증후군이 있는 자폐 캐릭터들만 나오는 것은 되게 아쉬운 점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폐 캐릭터들과 조금은 다르게 저는 이 상태라는 인물이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로 보여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스포일러가 될 수 있지만 6화를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죠? 이 상태가 점점 독립을 할 준비를 해요. 강태로부터. 그러니까 무조건 자폐인이 비자폐인한테 의지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각각의 주체성이 있고 각 독립된 삶을 살고 있는 존재라는 거를 보여주려고 저는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저 아직 6화 안 봤거든요. 또 좋았던 점은 회복을 위해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를 여기에서 보여주거든요. 이렇게 우리 약 먹으러 가야 돼. 이런 장면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 특히 좋았던 게 되게 약 먹으러 가자는 게 늘 어떤
희화적인 그러니까 되게 조롱하는 거나 너 약 먹었어? 아니면은 뭐 너 약 먹을 시간 지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되게 놀리는 의미로만 썼잖아요. 근데 진짜 누군가를 챙겨주기 근데 진짜 이거 중요하거든요. 약을 먹고 있는 사람이 주변인들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약을 잘 먹고 있는지 체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드라마에서 보여줬다는 게 의도한 거든 의도하지 않은 거든 저는 되게 좋았다고 생각해요. 강태와 상태와의 관계도 되게 좋아요. 이게 상태가 무조건적으로 강태한테 의지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강태도 상태가 진짜 꼭 필요해요. 네, 그리고 보면은 저는 그 고문영이라는 서예지 캐릭터가 되게 똘추 같고 아이씨, 존나 깜짝 놀랐네. 닥쳐 이거라 이 새끼야! 저 사람 진짜 왜 저러지? 약간 그런 그게 있었는데 그리고 무조건 이제 보호사와 그리고 병을 가진 내담자라는 관계 내담자는 아니지만 아무튼 이 관계에서 이제 무조건적으로 고문영이 강태한테 의지하는 관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고문영도 강태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네, 둘이 그렇게 주고받는 영향이 되게 좋은 영향이 돼서 네,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강태, 문영 이 둘과 괜찮은 병원에 있는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보여주는 관계도 되게 재밌었다고 생각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둘은 병원 밖에 있으니까 이른바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고 병원 안에 입원한 환자들은 어떻게 보면 비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 보여지는 행동들을 보면은 둘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재밌었고 또 저는 각각의 그 병원에 입원한 각각의 환자들이 갖고 있는 진단명이 결국 강태와 문영이 갖고 있는 어떤 병리나 상처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제일 나이 많은 환자분이 PTSD를 갖고 있어요. 근데 강태와 문영이 모두 외상을 과거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해리성 인격장애가 있는 분도 있고 우울증이 있는 분도 있고 이거는 뭐 둘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상징적이었던 장면이 그 조증이 있는 국회의원 아들이 막 노는 걸 보면서 강태가 어느 순간에 그 얼굴이 바뀌면서 그 놀고 있는 강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병리들을 그냥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로도 서로한테 그렇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뭐 꿈보다 해몽일 수 있겠지만요. 그냥 오늘 너랑 너랑 놀까? 놀까? 너무 좋았어. 아니 오그라드는 거 싫으면 드라마를 왜 봐요? 다큐를 보지. 네, 저는 다큐 중입니다. 오늘로 그러면은 사이코지만 괜찮아 리뷰를 맞춰볼까요? 네네. 네, 맞춰볼 거고 저희는 이렇게 틈틈이 정신의학에 관한 드라마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드라마 리뷰를 하고 싶어요. 괜찮죠? 네, 그럼 네. 저는 좀 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너무 극적이거나 그러니까 드라마라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냥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는 거 정신병원 입원 사람이나 정신과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나 심리상담을 받는 사람 모두 이 사회에 살아가는 굉장히 일반적이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를 보여주는 드라마가 점점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신병리도 그렇게 그려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드라마들 좀 기대하고 있을게요.